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의 한 대학교 앞에서 샌드위치 가게를 10년째 운영 중인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20대 중반쯤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취업보다 창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았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친구들이 취업 준비할 때 저는 여러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알바를 하면서 틈틈이 공부해 바리스타 자격증과 제과제빵 자격증, 한식 자격증도 따게 됐죠. 제 가게를 열기 위해서는 다른 가게에서 운영에 대한 경험을 쌓아야 된다고 생각했기에 총 3년 동안 세 군데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틈틈이 나는 어떤 아이템으로 창업을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그중 샌드위치로 결정을 내렸어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샌드위치를 좋아하기 때문이었고 만드는 데 자신도 있었기 때문이었죠. 다양한 소스와 재료를 접목해서 저만의 레시피를 만들어 보고 주변 사람들 상대로 샌드위치를 맛보여주면서 연구도 했는데 여느 파는 곳보다 맛있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죠. 그 후 1년 정도 오픈 준비를 하면서 가장 적합한 위치, 상권 분석 등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20대 후반의 나이에 비로소 제 가게를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크지 않은 곳이었고 눈을 사로잡는 인테리어도 없었지만 열심히 발품을 팔아 정한 것이었고 가게 내부도 다 하나하나 고심해서 꾸몄죠. 재료들도 신선한 걸로 엄선해서 썼고 가게를 찾아와 주시는 분들에게 늘 친절하려고 애썼습니다. 그 덕분인지 저는 비교적 자리를 잘 잡았고 단골 손님도 꽤 많았어요. 대학교 앞이라는 특성상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오랫동안 장사를 해오면서 친구처럼 친해진 손님들도 많았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엄청 성공해서 나중에 내 가게를 사업화도 시키고 프랜차이즈도 해야지라는 당찬 포부가 있었지만 솔직히 그 정도로 잘 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 운영하기에는 만족스러운 수준이었고 그만큼 열심히 또 행복하게 일을 해왔죠. 그리고 저희 가게에서 그 남자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그 대학교에서 시간 강사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수더분한 옷차림이었고 나이는 저랑 비슷해 보였죠. 평범한 듯한 인상이기도 했지만 웃는 얼굴이 천진하고 밝아서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점심으로 때운다면서 저희 가게에 와서 샌드위치를 먹고 가는 일이 많았어요. 저희 가게는 포장과 배달이 전문이다 보니 테이블은 3개밖에 없어서 작은 편인데 그 남자는 그중 한 곳에 앉아서 급하게 샌드위치를 먹어치웠죠. 저에게 맛있게 잘 먹겠다는 인사와 함께요. 저희 가게에 오는 날이 잦았기에 가벼운 대화도 나눴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남자가 저랑 동갑이라는 거, 사회학 전공 강사이고 교수 임용을 준비한다는 사실 등도 알게 되었죠. 어쨌든 그 남자는 저에게 단골 손님 중 하나였고 당연히 별 다른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좀 늦은 점심시간이었는데 그 남자가 들어오더라고요. 평소와 달리 얼굴이 몹시 수척해 보이고 어두워 보였습니다. 그 남자는 힘없이 인사를 하더니 평소에 잘 주문하던 샌드위치 하나랑 커피를 주문하더군요. 그리고 늘 앉던 자리에 앉아 멍하게 있었습니다.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나 싶어서 괜히 마음이 쓰였죠. 그러다가 그 남자의 폰이 울렸고 전화를 받더군요. 엄마, 괜찮아요. 다음에는 좋은 결과 있을 거야. 교수 임용이 뭐 쉽나. 시간 준비를 좀 부족하게 했던 것 같아. 다음엔 꼭 되도록 해봐야지. 얘기를 들어보니 교수 임용이 안 된 것 같고 그걸로 낙담을 하는 듯 했습니다. 축 처진 어깨가 안쓰럽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주문받은 샌드위치 말고 다른 스페셜 샌드위치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리고 가져다 드렸더니 그 남자가 이건 안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배 많이 고파 보이셔서 단골 서비스 드린 거예요. 스페셜 샌드위치라서 더 맛있을 거예요.
그 남자는 그 서비스 샌드위치를 보고 왠지 감동받은 표정이더라고요. 사실 감동받을 만큼 거창한 건 아닌데 그 남자는 꽤 오랫동안 먹지 않고 샌드위치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혹시 제 전화 통화 들으시고 서비스 주시는 건가요? 하는 겁니다. 아, 실은 통화 내용 듣기는 했어요. 일부러 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가게 안에서 통화했으니 당연하죠. 이번엔 기대했는데 또 임용 탈락됐네요. 이번엔 꽤 열심히 준비했는데. 힘내세요. 아직 젊으시고 얼마든지 잘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이것도 잘 먹을게요. 그렇게 그 남자는 샌드위치 2개를 다 먹고 커피도 다 마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저를 찾아와서는 손목 아대를 선물해 주는 거예요. 제가 손목이 시큰거려서 가게에서 틈틈이 스트레칭도 하고 아대도 잘 끼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알아보고 특히 효과 좋은 걸 사왔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건넨 선물에 놀라기도 했지만 기분이 싫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 선물 받은 아대를 잘 끼게 되었고 그 남자와 저는 그걸 계기로 더욱 친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저한테 그러더군요. 제가 좋고 저만 좋다면 교제하고 싶다고. 그런데 자기가 미처 말 못한 과거가 있다고요. 뭐냐고 하니 과거 5년 전에 이혼을 했답니다. 그 남자는 총각이 아니라 이혼남이었어요.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연구하고 공부하느라 바쁘다 보니 결혼을 했을 거라고는 생각 못 했는데 결혼도 했고 이혼도 했다더군요. 결혼 생활은 2년밖에 안 되고 둘 사이에 아이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혼 사유가 뭐냐고 하니 그냥 단순 성격 차이였답니다. 전 부인은 사업가였는데 화끈하고 노는 것도 좋아하는 성격이었대요. 친정도 잘 살았고 본인도 돈을 잘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밖으로 돌았고 남자인 친구도 많았답니다. 물론 직접적인 외도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런 문제들로 그 남자도 마음고생이 심했고 다투기도 많이 했대요. 전 부인도 역시 본인 남편이 너무 밤낮 없이 틀어박혀 공부만 하고 지낸다며 재미없어 했답니다. 성격이 많이 안 맞았던 거죠. 그렇게 잦은 다툼을 하다가 냉전 상태로 6개월 정도 지냈고 결국 협의 이혼을 했다더군요. 과거 이혼을 했다고 하니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뭐 대수인가 싶기도 했어요. 요즘 세상에 이혼이 큰일도 아니고 안 맞으면 참고 사는 것보다 이혼하는 게 현명한 걸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 남자는 이해해줘서 고맙다고 했고 저희는 교제를 했어요. 저도 제 일이 바쁘고 남친도 바빴는데 서로가 서로의 일을 존중해주고 이해를 하며 잘 만나왔었죠. 한 1년 정도 잘 사귀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맘때 은근히 남친이 결혼하자는 얘기를 안 하나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남친이 결혼 얘기도 은근슬쩍 하더라고요. 저는 언제쯤 하나 기다렸다며 웃으면서 결혼도 좋다고 했죠. 자기가 이혼남인 걸 저희 부모님이 아시면 싫어하지 않겠냐고 걱정을 했는데 내가 잘 말씀드리겠다고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초반엔 좀 놀라시고 염려도 하셨지만 그래도 제 뜻을 존중해 주셨어요. 그런데 정작 이 결혼을 반대한 건 저희 부모님이 아니라 남친네 어머님이셨습니다.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가게 운영을 바삐 하고 있었는데 처음 보는 중년의 여성분이 저희 가게를 두리번거리며 들어오시더라고요. 어서 오세요. 그분은 대답 대신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셨습니다. 저는 손님이 아닌가 싶어서 좀 당황스러웠죠. 최성미 씨? 네? 아, 네. 누구세요? 나 조우영 엄마예요. 남친의 어머님이셨던 거죠. 따로 약속이 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연락 한 통 없이 갑자기 방문을 하신 거라 너무 놀랐습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내가 너무 갑자기 찾아온 건 아니죠? 아닙니다. 여기 앉으세요. 바쁘진 않아요?
바쁜 시간은 좀 지나가서요. 뭐 마실 거라도. 아니, 먹고 왔어요. 저는 엉거주춤 그 앞에 앉았습니다. 남친 어머님이라고 하니 긴장이 확 되더군요. 어머님은 말투는 우아하셨지만 저를 빤히 보는 눈빛은 묘하게 날이 서 있다는 게 느껴졌죠. 나이가 우리 우영이랑 동갑? 네. 우영이가 갑자기 결혼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 말씀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되면 내가 알아서 놓을게요. 어쨌든 우영이가 갑자기 결혼 얘기를 꺼내는 거야. 나는 솔직히 우영이가 여자친구가 있는 줄도 잘 몰랐어요. 뭐 다 큰 아들 여자친구 있는지 내가 일일이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좀 놀랐지. 우영이한테 얘기는 들었죠? 우영이가 한번 갔다 왔다는 거. 네. 들어보니 그쪽은 미혼이던데. 내 아들은 이혼남이잖아요. 상관없어요? 저는 상관없습니다. 본인은 상관없어도 부모님은 싫어하실 수도 있지. 저희 부모님도 괜찮다고 하셨어요. 벌써 부모님한테도 말씀드린 거예요? 예. 그 말에 어머님은 표정이 좀 묘하시더라고요. 별로 탐탁치 않은 느낌이라는 건 확실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드시나? 라는 생각을 했죠. 여기 장사가 좀 돼요? 가게는 그렇게 크지 않네. 보니까 손님도 잘 안 오는 것 같은데. 아, 샌드위치를 주로 팔다 보니까 점심이나 저녁 식사 시간 등에 많이 찾으세요. 샌드위치 이런 거 조금 팔아서 돈은 좀 돼요? 어머님은 뭔가 마음에 안 든다는 듯 웃으면서 조근조근 저를 깎아내리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 나쁘지 않게는 됩니다. 그래요? 알다시피 우리 우영이는 곧 교수가 되래잖아. 그렇죠. 공부를 참 잘했어. 예전부터 수제 소리 듣고 그랬거든. 나는 뭐 판검사나 의사 됐으면 했는데 지는 교수할 거라고 학교에 남는다고 그러더라고. 어쨌든 아들이 한다고 하면 나는 응원해주는 편이에요. 뭐 결혼도 그렇죠. 그런데 내가 걸리는 건 우리 아들은 아무래도 이혼을 했고 아가씨는 초혼아니야. 아가씨를 생각해서라도 결혼은 좀 신중하게 생각하는 게 어떤가 싶어요. 저는 좀 의아하더라고요. 이혼남인 아들이 초혼인 여자랑 결혼한다고 하면 보통 어머님들은 좋아하실 것 같은데 어머님은 자꾸만 다시 생각해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나의 어떤 부분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신 걸까 급 심란해졌죠. 저는 다시 한번 상관없다고 말씀드렸고 어머님은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나중에 남친에게 어머님 우리 가게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친은 어머님이 가실 줄 알았었는지 별로 놀라지 않더라고요. 알고 있었어? 미리 말 좀 해주지. 실은 엄마가 말하지 말라 그래서. 왜? 그냥 가볍게 보시려고 그랬나 보지 뭐. 나 얼마나 놀라고 긴장했다고. 카톡이라도 하나 보내주면 덜 놀라지. 미안해. 근데 어머님이 나 마음에 안 드신 눈치던데. 진짜 그러셔? 아니야 그런 거. 솔직하게 말해줘. 나보고 초혼인 아가씨가 왜 이혼남이랑 결혼하려 하느냐고 자꾸 그러시더라고. 그건 자기한테 괜히 미안해서 그런 거고. 난 정말 상관없는데. 진짜 그 이유 때문에 그러셔? 그럼. 그럼 우리 결혼하는 건 상관없는 거야? 그럼 내가 엄마한테 잘 말씀드릴 거야. 하지만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결혼 반대를 하시는 게 맞았어요. 제가 초혼이고 아들이 이혼남인 이유 때문에 정말 반대를 하신 거냐고요? 아니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마음에 안 드신 게 맞고 그 이유는 전 며느리와의 비교 때문이었어요. 남편의 전처는 친정도 몹시 잘 살고 본인도 돈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에게도 나름 잘하고 돈도 엄청 잘 썼었나 봐요. 게다가 아들을 교수 만들려면 아내 쪽에서도 어느 정도 여유와 뒷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인데 전처는 그게 되지만 저는 딱 봐도 그게 아닌 것 같으니 마음에 안 드셨던 거죠. 한마디로 어머님은 돈 많은 맏며느리가 아쉬워서 아들이랑 재결합했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튀어나온 저랑 재혼한다고 하니 마음에 안 드셨던 거예요. 하지만 그런 건 철저히 어머님 생각이시고 제가 듣기로 남편은 전혀 전처와 연락하거나 만나는 일이 없다고 했거든요. 게다가 서로 안 좋아서 헤어진 건데 재결합 생각을 할 리도 없다고 했고요. 아들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데 전 며느리에 대한 기억이 좋았던 어머님은 혼자서 5년 넘게 김칫국을 마시며 재결합을 기다리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 어머님에게 남친은 전처랑 재결합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 나랑 결혼하고 싶다고 밀어붙였던 모양이에요. 우여곡절 끝에 어머님도 허락하셨고 결국 남친과 저는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반, 제가 반에서 30평 아파트도 마련을 했었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도 어머님은 여전히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셨습니다. 아들의 설득에 마지못해 저를 며느리로 맞이하셨지만 마음속으로는 인정하지 않으셨던 거죠. 제 딴에는 그런 어머님에게 잘 보이려 노력을 꽤나 했었습니다. 가게 운영하며 바쁜 와중에도 어머님을 자주 찾아뵈려 했고 어머님 좋아하실 만한 것들도 자주 선물을 드렸죠. 시댁에 방문하면 재료 잔뜩 들고 가서 어머님 좋아하시는 음식을 손수 만들어 대접한 적도 많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그럴 때마다 늘 떨떠름한 얼굴로 마지못해 고맙다고 하셨어요. 저도 장사를 계속했고 나름 눈치 백단인데 어머님이 저를 계속 마음에 안 들어 하신다는 건 얼마든지 알죠. 제가 어떤 노력을 해도요. 누군가 저를 지속적으로 마음에 안 들어 한다는 게 느껴지는데 저라고 마음이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에게도 시간이 필요한가 보다 생각하고 이해를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어머님은 그냥 저를 좀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왜냐면 꽤 적극적으로 남편에게 제욕을 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저와 남편 사이가 안 좋아졌으면 하시나 싶을 정도로요. 한 번은 우연히 남편이 어머님과 통화하는 걸 엿듣게 되었는데 물 흐르듯 제욕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장사하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가만 보면 경박하고 억척스러울 때가 많더라면서 뭘 보고 걔가 좋아서 재혼을 한 거냐, 이제라도 되돌려야 되는 거 아니냐는 소리를 서슴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전처랑 비교하는 말도 하셨어요. 걔는 성격도 시원시원하고 있는 집 자식이라 그런지 취향도 고급스럽고 뭘 해도 세련됐다며 저랑은 정반대래요. 남편도 익숙한 듯 그냥 듣고 있고요. 남편의 반응만 봐도 얼마나 숨쉬듯이 제 욕을 하고 험담을 한 건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일로 저는 남편에게 따졌고 남편은 그냥 엄마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면 들어드리는 것뿐이라고 하더라고요. 나 당신 와이프잖아. 어머님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시면 당신은 기분 안 나빠? 그런 사람 아니다. 엄마도 좀 좋게 봐주셔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괜히 그렇게 얘기하면 얘기가 더 길어지니까 적당히 호응해 드리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내 험담하시는데 왜 호응을 하냐고. 그리고 어머님도 그래. 도대체 언제까지 나랑 당신 전처를 비교하실 거야? 당신 전처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하다가 이혼했다며. 어머님은 그런 거 모르셔? 자세하게까지는 얘기 안 드렸지. 그냥 성격적으로 잘 안 맞다 정도만 얘기했고. 그럼 지금이라도 해. 당신도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질릴 대로 질려서 이혼했던 거라며. 이제 와서 굳이 그런 얘기를 왜 해? 다 끝난 사이인데. 어머님이 당신이랑 이혼했던 전 며느리만 최고라면서 떠받들고 나는 자꾸 무시하고 비교하시잖아. 뭘 그래? 그냥 엄마가 별뜻 없이 하는 얘기를 가지고. 우리 부모님이 당신에 대해서 그렇게 말해도 아무렇지 않을 수 있어? 제가 섭섭해서 이런 얘기를 하면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입을 닫아버립니다. 자기 엄마 얘기하지 말라고 시위하는 거죠. 저는 그런 남편에게도 실망했습니다.
어머님이 자꾸 트집 잡아가며 제 욕하고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본인이 제 편 들어주고 그런 사람 아니라고 좋은 얘기도 해드리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남편은 귀찮고 피곤하다는 기색으로 그런 것들을 다 회피하기 급급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같이 살아보니 상당히 우유부단하고 회피도 많이 하는 성격이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 때문에 다툼이 많이 생기면서 남편하고 감정적으로 기분 상하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남편은 어머님과 제 사이의 문제에 대해서 나몰라라 하는 느낌이었고 남일인 양 자꾸 피했는데 비겁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많았죠. 게다가 결혼 전과 결혼 후 저를 대하는 태도도 성격도 많이 달랐습니다. 결혼 전 그렇게 순박하고 다정한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냉랭하고 차가울 때가 많았죠. 저는 남편에게 섭섭한 부분이 많아졌고 남편과의 사이도 자꾸만 트러블이 생겨서 결혼 생활이 그닥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이러려고 결혼한 건 아닌데 싶었죠. 하지만 결혼이라는 게 보통 다 그렇다더라. 계속 설레고 계속 좋지는 않다더라 라는 주변 얘기에 그냥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죠. 결혼 1년 반이 넘어갈 무렵 남편에게서 수상한 낌새를 느꼈거든요. 척으로 남편이 딴짓을 벌이고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고 고민 끝에 남편의 차 블랙박스를 확인하게 되었어요. 설마 했는데 그 블랙박스에서 남편이 정말 외간 여자와 통화하는 음성이 녹화되어 있더라고요. 차 안에서 통화를 한 것 같은데 엄청 다정한 말투로 통화를 하는 겁니다. 밥은 먹었냐? 내가 자꾸 전화해서 귀찮은 건 아니냐? 생각나서 전화했다. 밥 굶지 말고 잘 챙겨 먹어라 등등. 저에게는 하지 않는 다정한 안부를 누군가에게 막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의 그 목소리가 들떠 있는 게 너무 느껴졌습니다. 그게 정말 서글펐어요. 결혼한 지 1년 반 만에 남편에게 여자가 생겼다는 걸 알게 된 순간이었고 참 기가 차더라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내연녀의 정체였습니다. 남편의 대화들을 통해 유추해보니 그 내연녀가 남편의 전처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거든요. 남편은 다른 여자랑 재혼해보니 알겠다. 네가 많이 그립고 생각이 난다. 그때 우리가 좀 더 성숙하게 풀었다면, 아니 내가 너를 좀 더 이해하고 남자답게 굴었다면 우리는 이혼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미련 절절한 소리를 늘어놓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모릅니다. 저와의 결혼을 대놓고 후회한다면서 그 여자에게 미련을 떨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모르는 여자랑 그러고 있는 게 그나마 낫지. 바람의 상대가 전처라니. 제 자존심은 찢기는 것 같은 기분이었고 그 비참함도 훨씬 컸죠. 저는 아랫입술에 피가 날 정도로 입술을 깨물며 그 모든 녹화본들을 따로 저장했습니다. 슬픔보다는 분노가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다음날 남편에게 그걸 들려주었습니다. 남편도 놀라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너랑 이혼할 거다. 그런데 이 대화를 들어보니 나를 기만하는 네 행동이 너무 기가 막힌다. 이렇게 전처한테 절절 맬 거면서 왜 나랑 결혼했느냐. 그저 전처를 잇기 위해서 나를 이용한 거냐. 나는 그 사실만 생각하면 참을 수 없이 기분이 더럽다라고 말이죠. 남편은 그런 거 아니라고 저랑 자꾸 다투게 되니 속상한 마음에 실수한 거라고 변명을 했죠. 저는 다 필요 없고 전처가 그렇게 좋으면 지금이라도 만나라. 근데 명심해야 될 게 그 여자는 너의 전처지 지금의 처는 나다. 엄밀히 그 전처는 상간녀다. 나는 너랑 그 여자 상대로 상간소송을 진행할 거다. 그리고 너네 학교에도 이 사실을 알릴 거다. 각오해라 라고요. 저도 정말 악에 바쳤고 배신감에 눈이 돌아있는 상태였죠. 남편은 제가 외도 사실을 알았다고 할 때보다 학교에 알린다고 하고 또 상간소송을 한다고 하니 더 기함했습니다. 그리고는 싹싹 빌었어요. 잘못했다고요. 제발 그렇게는 하지 말아달라고요. 그 느낌이 저를 사랑해서 저를 붙잡는 게 아니라 학교에 알려지는 게 또 소송을 당하는 게 더 두려운 눈치였죠. 저는 남편에게 정말 끝까지 정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내 생각은 변함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대로 이혼해 줄 테니 서류 들고 오라고 했죠. 그런데 남편은 절대 이혼은 없다고 자기가 미친 거라며 갑자기 본인 뺨까지 스스로 때려가며 잘못을 빌더라고요. 그 후로도 남편은 며칠 동안 악착같이 저를 붙잡고 이혼하지 말자고 빌었습니다. 그리고 전처는 다시 만나지도 연락도 않겠다고 수도 없이 말했죠.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사실 전처랑은 별 사이도 아니었고 순간의 감정 때문에 몇 번 연락한 것 뿐이었다고 변명하면서요. 저는 처음에는 조금도 봐줄 생각이 없었으나 일주일 넘게 저를 붙잡고 봐달라고 하는 남편을 보며 조금씩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저 역시도 1년 반 살고 이런 일로 이혼한다는 게 좋은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은 솔깃한 제안도 하더군요. 이혼만 안 한다면 지금 사는 집 명의를 공동이 아니라 제 단독 명의로 변경하겠답니다. 한마디로 이 집 소유를 제가 가지라는 거죠. 집에 관한 자기 몫이라도 다 포기할 테니 이혼은 말아달라는 거였고 막말로 제가 원하면 그냥 이 집 팔아서 제가 가져도 된답니다. 악착같이 이혼을 말아달라고 하니까 게다가 집도 저 가지라고 하니까 고민 끝에 저도 한 번은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그 여자랑 다시 잘해보겠다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잘못했다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연락 않겠다고 하기도 했으니까요. 저는 한 번 넘어가 준다고 했습니다. 다만 조건을 걸었죠. 한 번만 더 전처와 연락을 하거나 전처 외의 다른 여자랑도 바람이 날 경우 뒤도 보지 않고 이혼할 것이며 이 집은 내가 알아서 처리할 거다. 거기에 의의를 달지 말라는 각서와 녹음을 받아냈죠. 그렇게 둘이서 한 각서가 설령 법원에서 효력이 없을지라도 어쨌든 남편과 제 사이에 대한 약속에 대한 증거를 남긴 거였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전처와의 외도 사건은 그렇게 묻어두기로 했어요. 하지만 묻어둔다고 해서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닌 것처럼 제 마음속에는 큰 상처를 남겼죠. 그리고 이혼만 안 했다 뿐이지 남편과 제 사이도 결코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더라고요. 물론 그전에도 어머님 때문에 자주 다투긴 했지만 그래도 부부의 형태였다면 남편의 외도 사건 이후로는 정말 남편과 제 사이는 남처럼 멀어진 것 같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대화도 하고 평범하게 지내는 듯 보였지만 남편도 저도 서로에 대한 애정은 많이 사라진 듯 했죠. 그게 다 느껴지니까요. 그냥 이렇게 계속 살긴 했지만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나? 이럴 거면 헤어지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은 참 자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절대 이혼은 하지 말자고 부탁했고 그 대가로 집도 제 소유로 넘겼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냥 살았던 것 같아요. 이건 아닌데 싶으면서도 또 한편으론 남들이라고 뭐 대단하게 사랑하며 살겠나. 그냥 부부가 이렇게 살다 보면 다시 좋아지겠지. 그러고 말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또 7개월가량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남편과 제 사이에 아이는 없었고 딱히 남편도 저도 생각이 없었죠. 게다가 어머님도 아이를 가지라던가 하는 말도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 외도 사건 이후에 어머님과의 왕래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바람까지 핀 마당에 저도 시어머니에게 노력하며 잘하고 싶지 않아졌어요. 어차피 제가 노력해봤자 저 마음에 안 들어 하시고 뒤에서 욕이나 하시는데 저도 더는 안 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도 딱히 저를 찾지는 않으셨고요. 필요한 행사 때나 의무적으로 찾아가는 거지 서로에 대한 애정이라곤 눈꼽만치도 없었죠. 쇼윈도 부부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을 정도로 남편과 저는 그냥 철저히 보여지는 부분으로만 부부였습니다. 그 와중에 그나마 좋은 일도 있었는데요. 저희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다는 것이었습니다. 집 근처에 대형 데이터 센터가 들어온다고 하면서 대규모의 일자리 유치가 이루어진다고 했고 가장 가깝게 있던 저희 아파트는 그 호재의 집값이 계속 올랐어요. 금액으로 치면 처음 살 때에 비해 2억 가까이 오른 셈이니 정말 많이 오른 것이었죠. 저는 이 집을 그냥 팔고 다른 데로 옮기는 게 나은지 아니면 좀 더 두고 보면서 기다리는 게 나은지 고민을 했습니다. 남편에게도 얘기했더니 제 집이니 제가 알아서 하라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정말 남남처럼 느껴져서 기분이 묘했습니다. 내 결혼 생활이 어쩌다 이렇게 됐나 싶기도 하고요. 어쩌면 그냥 협의해서 이혼하는 게 서로를 위한 길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혼을 구태여 하자고 하지 않아도 이혼을 해야만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왜냐면 남편은 다시는 그 전처를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깨고 또다시 그 전처를 만났거든요. 그날은 제가 가게 개인 사정으로 가게 문을 닫고 집에 있는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오전에 출근을 했었어요. 그런데 늦잠 자서 급하게 허둥지둥 나가더니 본인 폰을 두고 간 것이었죠. 저는 남편의 폰을 보게 되고 필요하면 찾으러 오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랑 찍은 사진은 들고 있나? 라고요. 저랑 사이는 많이 틀어졌지만 그래도 와이프인데 같이 찍은 사진이나 결혼 사진 정도는 들고 있을까? 아니면 지웠을까? 궁금하더라고요. 정확히는 나에 대한 애정이 남아있는지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진첩을 열어본 저는 그 자리에 굳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사진첩에는 그 여자와 찍은 사진이 버젓이 있었거든요. 제가 딱히 남편 폰을 뒤져보는 성격도 아니다 보니 조심할 생각도 없이 그 사진을 놔둔 모양이었습니다. 저도 남편의 전처 얼굴을 대강은 알고 있었는데 사진을 보니 좀 달라지긴 했어도 전처가 맞더라고요. 남편의 사진첩에 저랑의 사진은 없는데 전처 사진은 있는 거였죠. 참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막 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폰을 연 김에 남편의 카톡도 다 뒤져봤습니다. 그 여자와의 대화를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었죠. 대화를 보면 그 여자는 다소 시큰둥한 느낌이고 남편이 열심히 카톡 보내고 기프트콘 선물 보내고 그러더라고요. 더 예뻐졌다. 네가 좋아하는 음식 먹으러 한번 만나자. 네가 잘 먹던 와인 사놨는데 가져다 주겠다. 건강 잘 챙겨라 등등. 남편은 정말 정성스럽게 전처에게 연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자랑 한 번씩 만나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정말 미련이 철철 넘쳐 보였고 얼마든지 그 전처와 다시 재결합하고 싶은 눈치였습니다. 이렇게 전처한테 미련이 넘치는데 왜 저랑 이혼은 절대 못한다고 붙잡았을까 싶었는데 그 둘의 대화에 답이 있더군요. 제가 남편의 외도 걸렸을 당시에 전처에게 상간소송 걸 거라고 했잖아요. 남편은 본인 학교에 알려지는 것도 두려웠지만 제가 전처한테 소송 걸까봐 두려웠던 것도 있는 거였습니다. 전처가 그 일로 아예 마음이 돌아설까 봐요. 전처의 말투와 태도를 보니 이혼과 소송을 불사하더라도 다시 재결합하자 정도로 남편에게 애정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적당히 만나는 건 맞지만 딱 그 정도였던 거죠. 그래서 남편 역시도 저랑 덜컥 이혼하고 소송까지 걸리면 본인 혼자 낙동강 오리알 될 것 같으니까 집까지 제 단독 명의로 넘기면서까지 이혼은 말자고 붙잡았던 거였어요. 이혼을 하지 말자고 했던 이유조차도 결국 전처를 위한 거였던 거죠. 정말 당해보지 않으면 그 더러운 기분은 그 누구도 모를 겁니다. 너무 기분이 더럽고 이것들이 뭔데 나를 이용하나, 왜 지들의 사랑 노름에 나를 이용하나 라는 생각뿐이에요. 분노로 손이 마구 떨려서 남편 폰을 떨어뜨리기까지 했죠.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그날 결심했습니다. 이혼하겠다고. 그리고 그토록 남편이 두려워하던 상간소송도 다 걸 거라고. 학교에 직접적으로 날리지 않아도 다 알게끔 할 거라고요. 남편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이 이글이글 불탔죠. 저는 그 대화들도 그 여자 사진도 그 여자에 대한 정보도 모조리 다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변호사 사무실도 가서 상담도 받고 티내지 않고 이혼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죠. 그런데 얼마 뒤 가게에서 퇴근하고 집에 가고 있는데 어머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이 저에게 연락하는 일은 좀처럼 없었기에 의아했죠. 받아보니 어디냐고 해서 퇴근 중이라고 했더니 당신도 저희 집에 오고 있다고 집에서 얘기 좀 하자더군요. 저는 알겠다고 했고 집에 도착했더니 5분 정도 뒤에 어머님도 오셨어요. 뭐 마실 거라도 드리냐고 했더니 됐고 자리에 앉아보래요.
너 가만 들어보니 우영이랑 거의 남남이나 다름없게 지낸다며? 어머님은 갑자기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남남이나 다름없게 지낸 게 하루 이틀도 아닌데요. 우영 씨가 그렇게 얘기하던가요? 그래, 너네 사이 안 좋다고 하더라. 저는 저에게 따지는 듯한 어머님이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저희 사이가 왜 그렇게 된 줄은 모르세요? 첫 번째는 어머님이 제육 우영 씨한테 많이 하셨잖아요. 그걸로 저희 많이 다퉜고요. 뭐야? 내가 뭔 욕을 해? 저 다 알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영 씨랑 저 많이 다투면서 사이 안 좋아졌고 결정적으로는 우영 씨 바람 피웠어요. 그것도 전처랑요. 그건 아세요? 저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머님이 놀라시거나 미안해 하시거나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다 알고 있는 듯 가만 있으시더라고요. 아니 정확히는 알고 있다기보다 전처랑 바람 폈다는 말에 오히려 기분이 좋아지신 것 같았죠. 어머니, 혹시 아셨어요? 아니, 몰랐다. 그런데 어떻게 안 놀라세요? 속으론 놀랐어. 하지만 전혀 놀란 눈치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근데 또 그런 생각도 드네. 우영이랑 수민이 걔가 인연은 인연인가 보다. 수민이는 전처의 이름입니다. 제 앞에서 전처랑 남편이 인연인가 보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 우영 씨 바람 폈다고요. 아무리 전처라고 해도 이혼하면 남남이에요. 그런데 본처 놔두고 바람 핀 거라고요, 어머님 아들이. 근데 지금 인연이니 뭐니 그런 소리가 나오세요? 누가 못 알아듣니? 뭘 그렇게 꼭꼭 힘줘서 말해? 어머님 반응이 너무 기가 막혀서요. 기막힐 거 없다. 해결은 간단해. 못 살겠으면 이혼해라. 네? 어머님은 대뜸 이혼하라는 소리부터 하시는 겁니다. 며느리한테 미안하다든지 아들한테 얘기해보겠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대뜸 저한테 못 살겠음 이혼하래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더군요. 그렇게 기막히고 못 살겠으면 이혼해야지 어째. 그러라고 이혼이라는 제도가 있는 거 아니겠니?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말하세요? 그럼 내가 뭐라고 하리? 그냥 참고 살라고 할까? 너도 이혼하고 싶은가 본데 그럼 하라고. 어머님이 바라시는 거죠. 제가 어머님 아들하고 이혼하는 거. 바라긴 뭘 바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 그 말이다. 우영이가 잘한 건 아닌데 전처를 못 잊겠다는데 어째. 그 둘이 이혼하고 보니 아차 싶은가 본데 낸들 어쩌냐고. 그럼 저는요? 그러니까 이혼하라고. 너도 그 꼴 보기 싫을 거 아니야. 하는데 진짜 어머님이고 뭐고 쌍욕이 나오는 걸 참았습니다. 아들이 바람을 피웠다는데 어쩜 이렇게 뻔뻔하게 나올 수가 있나요? 저는 아무 말도 없이 어머님을 빤히 봤고 어머님은 그런 저를 보며 너 나를 왜 그렇게 노려보니? 눈빛 무섭다? 어머님이야말로 무서운 분이세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세상사 어렵게 살 거 없다.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해. 너네가 애가 있니? 아니면 오래 살기라도 했니? 끼케야 2년 좀 넘었잖아. 이혼하고 이 집도 너랑 우영이랑 반반이라며. 내 들어보니 집값도 엄청 올랐다던데 잘 됐네. 팔고 반반 나눠서 가져. 그리고 헤어져. 그러면 되는 거야. 어머님은 당신 아들이 본인 명의와 집은 포기하고 저한테 넘겼다는 거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 말을 가만 들으니 마침 집값도 올랐겠다. 그토록 못 있던 전 며느리도 다시 들일 기회겠다. 잘됐다 싶어서 저를 쫓아내려는 듯 했죠. 저도 어머님의 태도에 진절머리가 났지만 또 한편으론 차라리 잘됐다 싶었습니다. 어차피 이혼할 생각이었고 또 조용히 준비 중이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어쨌든 어머님의 그 뻔뻔한 태도만큼은 정말 기분 더럽더라고요. 저는 어머님을 빤히 보다가 말씀드렸어요. 좋습니다. 이혼할게요. 어머님도 그 누구보다도 이혼 원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드리죠. 제가 갑자기 또 흔쾌히 이혼한다고 하니 어머님도 좀 의외라는 표정이더라고요. 이혼 서류 받아오라 하세요.
그리고 어머님이 어머님 아들한테 직접 얘기하세요. 이 사실에 대해서. 어머님은 힐끔 보더니 그러시더군요. 그래, 우영이한테는 내가 잘 얘기하마. 이럴 때는 또 시원시원하게 구네. 잘 생각했어. 너를 위한 거기도 해. 정없는 남편하고 어떻게 더 사니? 됐고요. 그만 돌아가세요. 그리고 바람핀 어머님 아들 보고 싶지 않으니까 집에 오지 말라고 하세요. 어머님 집에서 같이 지내세요. 어머님은 제 말에 한마디 하려다가 꾹 참으시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당신 원하는 대로 이혼은 하겠다고 했으니 참는 느낌이었죠. 그러더니 알겠다고 하고 가셨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히고 혼자 집에 남아있는데 살면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또 당할까 싶었습니다. 저는 정신 차리고 그 즉시 부동산에 전화해서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내놓고 금매로 처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어머님에게 그 모든 사실을 들은 남편은 난리가 났죠. 그리고 이혼하면 안 된다고 집 제 명의로 넘겼다는 얘기도 어머님에게 했나 보더라고요. 다음날 가게에서 일을 하는데 어머님이 쳐들어오신 겁니다. 가게에 다른 손님도 있었는데 어머님은 들어오자마자 완전 흥분해서는 야, 누구 맘대로 네 단독 명의를 해? 외치는 겁니다. 지금 장사 중인 거 안 보이세요? 손님 빠질 때까지 기다리시던지 돌아가세요. 지금 그까지 빵 쪼가리가 대수야? 저한테는 중요한 일이거든요. 행패 부리시면 경찰 부를 겁니다. 경찰? 경찰을 불러? 뭐 이런 게 다 있어? 저는 그 즉시 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해서 너네 엄마 여기 와서 난리치는데 당장 안 데리고 가면 경찰 부를 거라 했어요. 저 싸가지 봐. 너 말해봐라. 그걸 왜 네 단독 명의로 하는데? 이 불려시 같은 게 어디 순진한 우영이 꼬드겨서 집 명의를 받아내? 순진이요? 순진한 인간이 전차랑 바람피고 헤어진다고 거짓말해놓고 아직까지 만나고 있어요? 퍽도 순진하네요. 뭐가 어째? 나 이래서 너 마음에 안 들었어. 어디서 손바닥만한 가게에서 빵쪼거리나 팔면서 우리 우영이는 대학교 교수 될 몸이야. 너랑 가당키나 하니? 글쎄요. 여태까지도 안 됐고 상간소송 걸린 거 알려지면 앞으로는 더 안 될 것 같은데요. 상간소송? 그딴 것까지 걸었어? 이게 어디서 남의 아들 앞길을 막아? 누가 막아요? 어머님 아들이야말로 잘 사는 내 앞길 막았고 본인이 바람펴서 그렇게 됐는데요. 제가 바람피라고 했어요? 야! 저랑 어머님이랑 큰 소리로 싸우자 저희 가게 손님이며 지나가는 사람들까지 다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이 헐레벌떡 들어와서 어머님을 말렸죠. 엄마 미쳤어요? 당장 나와요. 너 왜 전현한테 명의를 다 넘겼어? 이 등신아! 할만하니까 옮겼죠. 일단 나오시라고요. 반은 네 돈인데 그걸 왜 주냐고 이 답답아. 하더니 저한테 또 삿대질을 하시는 겁니다. 야, 네가 오죽했으면 우리 우영이가 바람이냐? 그것도 전처랑? 네가 얼마나 못 나빠졌으면 전처랑 바람이 나겠냐고. 너 당장 명의 돌려놔. 싫은데요. 이 망할려니? 하면서 갑자기 저희 가게에 있는 집기들을 마구잡이로 집어 던지는 겁니다. 손님들도 놀라서 도망가고 저도 그만하시라 소리를 지르다가 112에 신고까지 했죠. 남편은 거의 울듯이 자기 엄마를 잡아 끌더라고요. 엄마, 제발 좀 그만하세요. 여기 학교 앞이라고요. 그렇게 어머님은 남편에게 끌려나갔고 거기 있던 사람들은 웅성웅성 거리더라고요. 저한테 괜찮냐고 하는 분도 있고요. 저는 괜찮다고 소란 피워서 죄송하다고 하고 엉망된 가게 안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신고한 것 때문에 경찰이 왔고 저는 상황 설명 후 가게 CCTV가 있는데 영업 방해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사실은 남편에게도 알렸어요. 니네 엄마 영업 방해로 고소한다고요. 남편은 저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되도 않는 사과를 하며 이혼도 자기 뜻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나랑 이혼 안 하고 싶다고? 당연하지. 엄마의 일방적인 생각이야. 근데 네가 안 원해도 이제 이혼이야. 어? 너 아직까지 네 전처 만나고 있더라?
그 말에 남편이 놀라더라고요. 내가 한 번은 봐줘도 두 번은 못 봐준다고 했지. 한 번만 더 걸리면 무조건 이혼이라고. 이해가 안 되네. 그렇게 좋으면 그 여자랑 살라고. 나한테 이혼하지 말자는 이유가 결국 집하고 상간소송 때문이잖아, 너. 근데 어쩌지? 나 이미 너랑 그 여자 상대로 상간소송 걸었고 협의 이혼 안 하면 바로 이혼 소송도 할 거야. 물론 네 유책이 확실해서 이혼은 무조건 되겠지. 그리고 니네 엄마가 나한테 폭언하고 우리 가게 엉망 만든 거 나 이것도 고소했어. 제 말에 남편은 충격받은 듯 조용하더군요. 네 전처랑 세기의 사랑이라도 하는 양 굴던데 그래 다시 합쳐서 실컷 그러고 살아. 위자료나 똑바로 내고. 이미 소송을 걸었어? 그래. 안 건다고 했잖아. 교수는 못돼도 강사나 한다는 인간이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먹냐? 그건 처음 걸렸을 때고. 너는 분명 헤어지겠다고 해놓고 다시 걸렸어. 우리 각서 기억 안 나? 다시 그 여자 만나면 바로 이혼이고 위자료 소송도 한다는 거. 여보. 여보는 개뿔. 그렇게 미련 절절히 넘치던 전처하고 다시 잘해봐. 니네 엄마도 그토록 원하는 대로 이혼해줄 테니까.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인기 있는 매물인데다 금매다 보니 집을 보러 온다는 사람이 많았고 저는 최대한 빨리 계약할 수 있는 사람으로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했어요. 남편은 그 와중에 협의이혼은 안 한다고 버텼고 결국 이혼 소송도 추가로 들어갔죠. 그리고 학교 앞에서 일하다 보니 알게 됐는데 어머님이 저희 가게에 와서 생난리를 피우고 자기 아들 전처랑 바람난 사실을 고래고래 떠드는 바람에 학교에까지 일파만파 소문 다 났답니다. 사회학 전공의 조유영 강사가 외도 저지르고 그 시어머니가 본처한테 와서 깽판도 쳤다고요. 제가 소문을 내고 말고 할 것도 없이 학교에는 소문이 자자하게 다 퍼졌죠. 한마디로 어머님이 당신 아들 바람 폈다고 동네방네 소문 다 낸 셈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러한 일들로 자기가 요즘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다고 제발 소송 좀 치워해달라고 집 넘기지 않았냐는데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죠. 저는 더는 대화하고 싶지도 않으니 변호사 통해서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좋은 값의 아파트를 빠르게 처분하고 소송도 순탄하게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소송 걸린 남편의 전처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자기가 미안하다며 취하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그럴 생각 없다고 끊으려는데 그 여자 한다는 말이 저 어차피 조우영이랑 재혼할 생각도 없단 말이에요. 라는 거예요. 그 전처 한다는 말이 조우영이 하도 집적대고 심지어 시모까지 연락하고 그랬답니다. 그 여자도 한때 결혼까지 했던 사람이다 보니 예정을 생각해서 몇 번 만난 것도 맞고 한때는 다시 좋은 감정이 든 것도 맞대요. 그런데 결국 다시 재결합해봤자 좋을 것 같지도 않아서 가볍게 가끔 만났던 거랍니다. 이렇게 소송당하고 골치 아플 줄 알았으면 절대 안 만났을 거라며 재혼할 생각 눈꼽만치도 없고 헤어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시모도 저 쫓아내고 전처를 다시 맞이할 생각에 들떴을 텐데 정작 전처는 재혼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게 참 어이없기도 하면서 쌤통이다 싶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전처에겐 분명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조우영을 가볍게 만났든 말든 불륜이다. 그 가벼움의 기준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당신은 가정이 있는 유부남을 만났고 그 대가는 치러야 한다. 조우영이랑 재결합을 하든 말든 그건 내 알 바도 아니고 궁금하지도 않다. 상간소송 취하도 없고 합의도 없다. 더 이상 전화하지 마라. 라고요. 결국 남편과 시모는 저한테 이혼당하면서 소송으로 돈도 물고 그나마 남은 희망이었던 전처 역시도 돌아서게 된 거였습니다. 게다가 학교에 소문이 다 나서 교수 임용도 당연히 물 건너간 것 같고 다른 학교로 옮긴 건지 아니면 시간 강사 자리마저 다 끝난 건지 학교에서 보기가 힘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후로도 가게를 열심히 지키며 일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좋은 값에 판 덕에 훨씬 여유 있어졌지만 일을 소홀히 할 생각은 없었으니까요. 물론 초반에는 저도 그 소문에 시달리며 손님들이 자꾸 물어서 곤란했던 적도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피해자기에 오히려 당당하게 구려고 노력했어요. 전 남편이 이혼남이라고 해도 사랑으로 받아들였는데 그 끝이 이런 치졸한 배신이라고 생각하면 참 가슴 아프고 씁쓸합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저에게는 나쁘지 않게 마무리가 되었고 전 남편과 전 시모는 본인들의 행동을 처절히 후회하게 되었으니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해요. 공부 많이 하고 나이 들었다고 결코 정신적으로 성숙한 건 아니라는 걸 전 남편을 통해서 잘 알게 되었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